어머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안정을 시켜줘야 돼. 돌 안에 금이 있어. 두부가 없더라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덤벼야 되는데 돌 안에 금을 못 봐. 사치, 도박, 어떤 말도 안 되는 투자들로 인해서 진짜 폭망하는 거 많이 봤어. 먼저 시작을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윤꼰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와, 진짜 한 달 만에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그러나 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억대 연봉을 찍는 사람들의 특징,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이 가장 많이 벌어보신 연봉을 혹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벌 때가 2018년 19년도니까 그 당시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대충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와, 근데 그게 연봉이라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억대 연봉자의 가장 큰 차별점.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차별점이 너무 많지.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을 굉장히 아낀다. 그리고 자기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들어가고 개발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봐야 되거든. 세 번째는 꾸준하다. 연봉 1억과 3억이 엄청난 갭이 있지만 연봉 1억 정도 찍는 친구들이 못하는 꾸준함을 3억 정도 찍으면 하더라고. 이왕에 영업을 할 거라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도 많지. 어떻게 보면 그게 대부분일 거야. 근데 정말 내가 눈을 뜨고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쪼개서 내가 FC 때 밤 12시에 글 쓰고 포스팅하고 잤거든. 그게 무슨 말의 의미냐면 단 한 번도 1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 내가 하루에 세운 업무량을 내가 생각해도 남들이 못 따라오겠다라는 걸 알고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어제 잠깐 카페에서 올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빠르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들이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계속 뚫고 나가는 거야. 그 장애물들을. 그 장애물 앞에서 누군가는 포기할 때 뚫고 나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포기하거든. 나한테 막 꿀팁을 배우러 와, 사람들이. 그거 금방 포기해. 그 노하우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돌 안에 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을 캐야죠. 두부가 없더라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덤벼야 되는데 그 돌 안에 금을 못 봐. 금이 있다는 것도 몰라. 누군가는 깨다가 포기도 하거든? 근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근데 이제는 막 그거를 깨우쳐주는 것도 지쳤어. 뭐 얼마나 더 깨우쳐줘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망치야? 30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40대가 되면 컨디션 관리가 다르다고. 좋은 걸 먹고 또 비타민 먹고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야채 곁들여서 먹고, 이런 것들이 몸은 다 기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좀 많이 나가게 됐어. 허리가 아파 갑자기. 막 관절이 아파. 그럼 러닝을 좀 해. 관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신경을 쓰는 거라고. 그래야지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생산성 측면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한 연봉 1억까지는 솔직히 조언이나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한데 그 이상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 물론 관리자가 좀 뛰어나서 더 가이드해주면 좋지. 근데 3억, 4억 되는 사람들은 잘 알아. 위기의식도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본인의 강점을 또 잘 파악해서 그걸 계속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궤도에 올라간 거야. 그런 사람들 단점 당연히 있지. 부족한 점 당연히 있지. 근데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이미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은 고객이 기다린다니까. 자신감도 남다르고 실력도 남다르고. 그러니까 그 3-4명이랑 매일 경쟁하면서도 이기는 거야. 그럼 저 같은 1, 2년 차 설계사들은 만약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이게 밸런스가 유지되면 좋은데, 이게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뭐가 부족할까 고민하고 그걸 매진하는 거지. 좀 더 날카롭게, 조금 더 확실하게. 클로징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뭐가 빠지지 않았나, 너무 우유부단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할까? 어머니,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은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있단 말이야. 그게 설계사에 대한 의심이든 상품에 대한 의심이든 시장에 대한 의심이든 그거를 안정을 시켜줘야 돼. 그게 되는 순간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을 하고 해도 상관없어. 대신 좋은 거면은 그걸 갖고 가되 안 좋은 거면 빨리 잘라내는 연습을 해라는 거지. 압도당해버리는 순간 업무에 지장을 주거든. 안 좋은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 예를 들게 뭐 우울하거나 좌절감이나 난 이거밖에 안 되네? 나의 한계는 여긴가? 역시 나는 정규직이야. 정규직이 맞아. 그런 것들에 매몰이 되다 보면 임계점이 낮아지는 거야. 그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업계 공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이라 참 이런 건 복 받은 것 같아. 누구 술 사주면서 영업할 일이 필요 없잖아. 굳이 이 사람 분위기에 맞춰가면 선물 공세하고 막 술자리에 나가 술 사주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 억대 연봉이 되면 바쁘잖아. 시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굳이 필요 없는 술자리, 소모성 있는 자리, 잡담하는 자리, 시간 녹이는 자리 이런 데는 난 안 가. 근데 대부분 다 안 가. 갈 시간도 없지만 가지도 않아. 그럼 억대 연봉자들이 돈을 벌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좀 지점도 있을까요? 내 주변에 좀 많은데, 근데 특이한 거는 보험 설계사로 성장해서 억대 연봉 하다가 망했던 케이스는 불법, 편법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지. 갑자기 많이 벌면 이제 사치, 도박, 어떤 말도 안 되는 투자들로 인해서 진짜 폭망하는 거 많이 봤어. 억대 연봉자들은 그 잠깐 나는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활용하시길래 그렇게 뭔가 거기서마저도 성과가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미팅하는 시간까지도 다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나의 성장과 도약에 대한 발판으로 삼아야지. 뇌를 내려놓거나 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출퇴근 시간 항상 오디오북 듣고 운동하면서도 강의 듣고 쓸데없이 유튜브 보면서 막 희희낙거리고 이런 시간이 없어. 그게 즐거워져. 나중에는 재밌고 나도 보고 싶은 영화 보지. 근데 그거는 정말 참았다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야. 그냥 뭐 할까? 오늘도 시간이 남네? 이렇게 보는 건 없어. 난 심지어 영화 한 편 볼 때도 볼만한가도 검색하고 봐. 그냥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리뷰가 어떻지? 이 내용이 괜찮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볼 그렇지. 가치가 있나? 그렇지. 그럼 마지막으로 억대 연봉자들은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게 사실 그런 비교나 내가 이걸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잖아요. 그런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자존감을 쭉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돼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멘탈이나 마인드셋이 달라.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극복해왔던 임계점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 그런 순간이 와도 극복하는 힘이 다르고 회복 탄력성이 다르고 실패했을 때의 어떤 예상치,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달라. 그거는 경험의 값으로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매일 하는 루틴, 매일 갖고 있는 독서 습관, 본인이 활동하는 어떤 반경에서의 어떤 롤모델들이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나는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도 같이 가는 거지. 주변에 맨날 먹고 놀자, 즐기자, 와 오늘 파티야 이런 애들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나도 언젠가 억대 연봉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음 먹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본부장님의 마지막 딱 한마디. 이 일 자체는 되게 숭고하고 의미 있다 보거든. 그러면 본인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잘하고 싶은지를 A4 용지에 꺼내놓고 볼펜으로 적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선택한 마음가짐, 그리고 왜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1년, 2년 안에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보이거든.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걸 또 쫙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번 달, 이번 주에 할 거를 촘촘하게 채워나가면 아마 1년 뒤에 본인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을까. 나는 무조건 될 거라 생각하거든.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어. 다만 내가 열심히 했을 때에 따라오는 것들은 충분히 먹고 살아. 나는 그걸로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 용기를 얻어서 이 험한 영업 환경에서 잘 살아남아 생존하기를 진심으로 내가 응원하는 거지. 요즘 우리 윤꼰대 유튜브 말고도 제가 요즘 빠진 채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윤꼰대 스레드거든요. 아, 스레드. 그래서 윤꼰대 스레드도 진짜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 윤꼰대 스레드도 한번 가셔서 좀 다양한 이야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윤꼰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